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제약바이오 안에 있었으면 어제와 비슷하게 오늘도 상당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강한 흐름을 보였던 시장이지만 반대로 그 외 섹터는 굉장히 좀 암울했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당연히 어제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던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이제 그 덕을 봤지만은 나머지 종목군들은 장 초반부터 개파락을 출발을 하면서 사실 그닥 좋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개파락 이후 빠르게 지수가 반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오늘 비교적 큰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전일 미 증시를 보면 최근 급격하게 올라왔던 경기민감 섹터가 연 이틀, 3일, 오늘까지 빠지면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반대로 나스닥은 미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속된 말로 미친 거죠.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회복을 다 한 상태에서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최근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최근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자질구레한 이게 추가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기업들의 파산 등등 모든 악재는 시장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악재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모더나의 백신 이슈, 그다음에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슈, 영국의 어떤 예를 들면은 바이오 섹터에서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각각의 이슈들이 모이면서 그 구간마다 시장을 돌려 세워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미 증시의 경우는 파월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적인 부분에서 2022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 동결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역설적으로 경제가 그만큼 좋지 못한 부분을 피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경기 민감주의 하락으로 다우민 나스닥이 S&P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속된 말로 미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애플, 테슬라, IT 섹터가 정말로 미친 상승을 했고요. 참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중에 트위터에 팔로워가 엄청 많고 페이스북 팔로워가 엄청 많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죠. 내가 버렌 버핏보다 더 훌륭한 투자자다. 지금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내를 떠나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주식에 광풍이 불 정도로 주식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다소 우려가 됩니다. 다소 우려가 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간 악재로 반영되지 않았던, 아니죠, 악재였던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좀 크게 영향이 조금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다시금 또 시장을 경계하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며칠 동안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은 좋지 못하다. 우선주가 급등을 하고 있고, 주식 시장은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은 시장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거는 지수가 단기 상투권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매매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조심해서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미국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부분과
뭐 2차 대유행이 진행된다는 부분,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확진설 등이 좀 불거지면서 뭐 나스닥 선물이 지금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제가 본 것 중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1.5%까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잠시 한번 봐볼까요? 지금 잠시 한번 봐보면 S&P 500이 1.5%,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15%,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화는 뭐 양호하지만 약간 이것도 우려가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 즉 안전자산이 다시 또 움직이는 부분이 또 지수에는 또 영향을 조금 미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 좀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 이후에 빠른 반등이 나온 다음 기관들, 특히 그간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금융투자 쪽에서 7천억 가량의 공격적인 매도와 연기금의 4거래일 연속 매도가 합쳐지면서 장중 지수를 굉장히 좀 강하게 밀었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또 1조 5천억 가량의 좀 큰 매수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다소 높은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용융자의 부분과 이제 뭐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우선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상표가 어디서 나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파월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지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증시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예전처럼 4에서 5%짜리 강력한 폭탄이 떨어지듯이 하락하는 것보다 계단식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급등은 여전히 이어졌고 간의 종목들의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길목 지키기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수급 쏠림은 여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우선주들 급등은 보통 그래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끝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가 급등하고 있고 시장 품절주가 움직이고 쏠림이 심하다,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 하나솔루션이 이 수소 트럭 니콜라에 투자해서 1조 가량의 돈을 벌었다라는 이슈로 수소에 한번 불을 붙이더니 오늘은 뭐 JLK 히터, 현대로템의 수소 진출 등이 이슈화가 되면서 수소차 섹터의 강한 흐름과 전일 테슬라의 상승으로 2차 전지 섹터의 강세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PNT를 보합에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이 안에서 강력한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오늘은 이쪽 제넥신이 강한 모습이었죠. 백신 쪽이 좀 강한 모습이었고 나이백도 장중에 강하게 좀 올라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시장 바로 보도록 하죠. 시장 종합을 놓고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락 종목 수가 장막판 지수의 급락 이후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조금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조금 들어 올려 줬는데 하락은 마이너스 0.21%인데 누가 봐도 하락은 크지 않아요. 마이너스 0.21%인데 깨진 종목군 수를 보면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하락 종목수가 크다, 쉬운 시장 아니다 라고 보고 대응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신용융자는 급격하게 늘어가는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거래일 동안 이거는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고객의 탁금은 정체되어 있죠. 44조, 45조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나 뭐 계단식 하락으로 간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그간 올라왔던 이 신용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증시에 부담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늘 시장 흐름 보면 이게 이제 금융투자인데요. 금융투자의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금융투자의 공격적인 매도가 시장을 박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융투자 물량이 아직도 1조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구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적으로 잠깐 좀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아직도 뭐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깨질 때가 오겠죠. 이 다음에. 그래서 헤드앤숄더를 그리다가 밀릴 거로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좀 인위적입니다. 여기서 올라온 거는 전부 다 제약바이오들을 올리면서 하락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 인위적인 상승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아래 꼬리를 잡아줬는데 이제 이 파동 자체가 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여기는 횡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A, B, C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 근데 마지막 5파가 짧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하락 A, B, C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전 고점 부근에서 강력한 돌파가 나오다가 잘못 눌렸을 때의 조정의 이 강도가 세면 전체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한번 보죠. 당연히 최근에 들어왔던 이 기관에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고, 또 여기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됐네요. 그래서 시간 외에 1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좀 하락을 했고, 추후에 저는 이제 이거를 5만원권 아래 5만원 근처에서 재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이러한 구간 아래서 다시금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보면 LG화학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LG화학이 신고가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삼성 SDI도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시장 주도주들은 2차전지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즉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들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반대로 바닥권인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죠.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삼성 SDI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다라는 겁니다. 이 우선주들이 이거는 비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흐름이죠. 우선주가 1조 2천억의 거래 대금을 터쳤다. 그리고 삼성 중공업 우선주는 7연상을 갔다. 이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LG화학도 오늘 시간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서 지금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상승 이후에 조금 이제 장막판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죠. 저희는 이거를 장중에 이제 조금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공략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완전 정석적인 플레이가 좀 나왔는데 지지와 돌파 형식의 플레이가 좀 나왔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돌파 이후에 눌림에서 충분히 공략은 할 수도 있었던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워낙 이 안에서 순환매가 많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네, 따로 공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일 강했던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를 조금 공략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이렇게 빠진 거는 시간 외에 그 전체 글로벌 지수 자체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얘도 시간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매매는 여러 번 진행을 해서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매매 자체가 조금 늦어서 네, 여기서 공략을 했고요. 그 외 다른 종목들을 오전에 공략을 하고 있어가지고 ABL은 따로 공략을 못했네요. 대신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 지금 제넥신도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굉장히 좋았는데 얘도 시간 외에 굉장히 잘 가다가 글로벌 증시가 동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내일 개파락이 크거나 네, 개파락이 크거나 이 부분이 시간 외보다 강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시간 외보다 더 낮게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가가 돌파되는 시점에 따라 붙어보면 얘도 추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저희가 공략했던 거는 PNT를 공략을 했는데요. 사실 수소 섹터에 나와 있는 뭐 이슈적인 부분에서 니콜라가 전일 하락을 하는 바람에 수소를 안 보고 저희는 2차 전지를 봤는데 수소차를 조금 놓친 게 오늘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소차를 좀 놓친 게 아쉬웠다라는 거고요. PNT 같은 경우는 저희 매수 타점이 여기였어요. 네, 12,350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고, 이 시점에 지수가 급격하게 좀 꺾였다가 V자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올라왔는데 조금 매도가 빠른 감이 좀 있었습니다. 좀만 좀 참았어도 원래 목표가가 13,000원이었는데 이거는 그랬고요. 추후에 이 종목도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거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고,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는 목표 주가가 2만원대로 보고가 된 부분이 또 이 종목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오늘 공략을 했던 거는 한진칼. 장 초반부터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편입 이슈가 있잖아요. 코스피100 편입 이슈가 있어서 한진칼, 아시아나항공, 유진테크가 편입 직전에 강한 시세를 좀 뿜어줬다라고 보여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한진칼 오늘 수급 괜찮다라고 네, 언급을 하고 잡으신 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거를 매매를 조금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눌림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한진칼은 이렇게 매매를 하고, 매수 신호 발생. 왜 안 나오지? 원래 여기에도 매도가 됐는데 이게 마킹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진칼을 전부 다 매도 처리를 했고, 왜 한진칼을 가지고 가지 않은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 편입이 되면 그게 미리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종목들을 끌고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제 셀리버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 구간에 좀 높은 구간에 잡았는데 종가 고가를 만들기를 기대를 하고 잡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편입을 시켜야 내일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종가에 수급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종가 무렵에 전부 다 던지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관련된 주식들은 전부 매도를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정기 변경일이 되면 그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지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 전부 다 밀리기 때문에 따로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SK케미칼은 오늘 그냥 잔여 물량은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수익권에서. 그리고 얘도 관심으로는 보고요. 티움바이오는 뭐 잔여 물량만 남기고 SK바이오팜 상장할 때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시아나 IDT는 오늘 상승을 못했는데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에 수급이 좋았죠.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수 편입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한 것 같고 아시아나 항공은 수급이 반대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네요. 자, 테라젠 이텍스도 아직 흐름 괜찮아서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고 SV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시간 외에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한 4% 가까운 상승까지 나왔었는데 나스닥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올 재료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나이백 오늘 매도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잡았어요. 저희 매도하고 다시 잡고 네, 조만간 발표 나오겠죠. 이제 국가권에서 지난번에 이 만들었던 악성 매물을 처리만 한다면 시가총액이 1,300억이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면 얘도 강하게 한번 올라갈 걸로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 ABL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앞타 매매 안 했고 제넨바이오도 와 얘는 상가로 가버렸네요. 제넨바이오는 사실 짤짤이만 몇 번 하고 말았는데 회원님들한테는 말했죠. 제넥신과 제넨바이오는 한 몸입니다. 제넨바이오는 내일 좀 기대가 되네요. 제넨바이오는 내일 기대가 좀 되는 것 같네요. 내일 잘 될 것 같고 S퓨어셀 오늘 사실은 수소차는 또 단타만 좀 쳤어요. JNK 히터 단타만 뭐 짧은 구간에서만 쳤는데 S퓨어셀을 내일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S퓨어셀을 내일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요. 상가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눌린다면 시장에서 조금 눌린다면 한 번 정도 공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네요.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찍고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한가 종목을 차라리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내일 시장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장이 개파락 출발한다면 그간의 누적 수급과 추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약반등 이후에 흐름을 관찰하면서 물량을 줄여야 될 거는 줄이고 네, 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도 가족 네,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라이브 방송 희망하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